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가 오는 주말 펼쳐집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토트넘 호스퍼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지난 2라운드였죠. 첼시와의 맞대결에서 토마스 투헬 감독과 충돌하고 악수 전쟁을 벌이면서 처음으로 퇴장 징계로 인해 경기를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격정적이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인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경기 중에도 지시를 내리는 이 콘테 감독이 빠진 채 경기한다는 것, 토트넘에게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펼쳐질 토트넘의 3라운드 경기 상대는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울버햄튼 원더러스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코리안 더비가 선발 대결로 이뤄질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새로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기존 2선 자원의 핵심인 모건 깁스 화이트 선수의 이적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 한국 시간으로 8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3라운드 일정의 문을 여는 이 경기를 앞두고 콘테 감독도 일찌감치 경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떻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헬 감독과의 충돌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소회를 밝혔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의 부상 소식까지 콘테 감독의 인터뷰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트넘 호스퍼 올 시즌 큰 기대감 속에서 홈 경기들 계속해서 매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울버햄튼과의 경기뿐만 아니라 사전 판매가 시작된 풀럼전, 레스터전, 에버튼전, 뉴캐슬전까지 모든 경기 티켓이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여전히 이제 토트넘 경기를 방문해서 경기를 보시려는 분들이 티켓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구단에서 판매하는 티켓은 이제 솔드 아웃 됐다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콘테 감독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에 미리 울버햄튼과의 경기 사전 해결을 가졌어요. 경기 전날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팀을 만들고 준비해야 되거든요. 현지 시간으로는 토요일 낮에 점심시간에 열리는 이른 시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미리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먼저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풋볼 런던에서 먼저 보도한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의 근육 부상 3, 4주 이탈 사실에 대해서 사실인지 최근 팀 상태 어떤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콘테 감독의 대답 이렇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첼시와 경기 막판에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내전근에 약간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검사를 했고 선수는 뛰고 싶어 했지만 특히 우리가 많은 경기를 해야 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바보같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 로메로는 울버햄튼과 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3, 4주가량 빠질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지만 이 콘테 감독의 말에 따르면 그보다는 조금 일찍 돌아올 수도 있다. 물론 3주가량이 걸리는 것이 안정적인 복귀가 될 수 있겠지만 빠르면 2주에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당장도 로메로가 뛰고 싶은 의지를 보여서 뛴다면 뛸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 조금 더 긴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 4주 정도 여유 있게 회복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이유로 지금 다빈손 산체스 선수의 선발 출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메로 선수가 수비라인의 핵심적인 선수이고 공격 가담 및 공격 전개에도 도움을 주긴 하지만 산체스도 많이 올라왔고 프리시즌 잘 소화했기 때문에 울버햄튼전이라는 점에서 또 앞으로 남은 로메로 선수 없이 치러야 되는 경기들의 상대가 그렇게 어려운 팀은 없다는 점에서 많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콘테 감독이 그에 이어서 올리버 스킵 선수의 회복세가 조금은 빨라졌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전했습니다. 울버햄튼전에 뛸 수 없는 또 다른 선수는 올리버 스킵입니다. 하지만 스킵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그는 다시 달리기를 시작할 겁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스킵에게 조금은 행운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이후 그는 문제를 겪기 시작했죠. 그가 빨리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희망합니다. 우리는 스킵의 경기력이 필요해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힘들었죠. 우리가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할 시기에 뛸 수 있게 된다면 우리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일단 9월달 일정,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일정이 시작되는데 예전과 달리 월드컵이 12월에 열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12월 첫 주까지 진행됐던 챔피언스 조별리그를 11월 첫 주에 마무리해야 되는 아주 타이트한 일정 속에 이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고, 게다가 9월달에 A매치 데이까지 있잖아요. 꽤나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유한 토트넘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대표팀 소속이 아니면서 좋은 경기력을 갖고 있는 이 스킵 선수가 회복을 한다면 충분히 많은 도움이 9월달엔 될 수 있다. 그래서 9월달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8월 말에도 뛸 수 있겠지만 역시 조금은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9월에는 풀핏으로 경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번 경기 콘테 감독이 벤치에 앉지 못하죠. 밖에서 사실 관중석에서 경기를 봐야 하고 직접적으로 선수들에게 지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투헬 감독과 지난 첼시와의 경기 충돌 이후에 공식적으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콘테 감독 그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축구협회가 우리 두 감독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자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고 모든 결정을 존중해야 하죠. 하지만 저는 때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이 될 거라고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올바른 상황에 있지 않다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죠. 저에게 그날 일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요. 일단 협회 차원에서는 이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를 내린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징계를 내린 것 같고 사실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 결정은 받아들이겠다. 다만 언제든지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는 또 충돌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전에도 이 충돌은 있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다음에도 만약 충돌해야 될 만한 상황들이 생기고 경기 중에 변수가 있다면 사실 이 징계를 받을까봐 하려야지 이렇게 한다고 말은 못하겠다. 분명히 우리는 또 충돌할 수도 있다.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서로를 계속 존중하고 또 그날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상황, 팀을 위한 상황이 발생하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은돈벨레 선수와 로셀 선수의 이적이 확정되면서 빠져나간 선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영입이 이루어질 것이냐, 추가 영입이 있을 것이냐, 우도기 선수를 7호 영입으로 영입했지만 임대를 바로 보냈잖아요. 실질적인 올 여름, 올 시즌을 위한 7번째 합류 선수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콘테 감독의 답변, 확실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하지만 몇몇 선수가 떠나면 다른 선수가 분명 옵니다. 특히 꾸준히 뛰고 싶은 이유로 선수가 떠나려고 하면 잡아두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선수가 떠나면 그 선수의 자리를 대체해야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11월부터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선수단이 양적으로 필요해요. 이게 저에겐 아주 중요합니다. 즉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전에 추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스킵 선수도 계속 몸 상태의 문제를 겪고 있고 로메로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생각보다 자주 부상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 1명 정도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공격적인 미드필더 1명 정도 추가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8월 말일 그리고 9월 1일까지 이어질 이적 시장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콘테 감독이 원하는 추가 영입 분명히 공식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콘테 감독 굉장히 열정적인 스타일로 유명한데요. 이런 열정을 선수들에게도 원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이 질문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자신의 축구 철학과 자신이 꿈꾸는 토트넘, 자신이 바꾸고 싶은 토트넘에 대해서 아주 길게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이 얘기 너무나 의미 있는 얘기들이라서요. 전체 답변 내용 그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열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일에 열정을 갖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일한다는 건 모든 것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심히 훈련하고 또 전술적인 면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첼시와 비교하자면 그들은 같은 감독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 축구적 지식을 더 많이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경기에서 지금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차이를 좁혀야죠. 첼시와의 경기에서 얻은 교훈을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나의 팀에 내 열정을 전달하고 싶어요. 승리에 대한 열망, 최선의 방식으로 싸우는 법을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승리를 원한다면 모든 경기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 토트넘에 대해서 잘하기는 하는데 좀 이라고 반응해왔잖아요. 야망을 가지려면 조직력을 잘 갖추고 퀄리티도 가져야 하며 축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야 합니다. 전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적절한 투혼을 갖춰야 해요. 경기 중에 스포츠적인 면에서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상대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건 상대가 승리한 것이죠. 저는 스포츠적인 면에서 제 야망을 전하고 싶어요. 승리자가 되고 싶다면 피치 위에서 승자는 단 한 팀뿐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승리에 대한 의지와 욕망, 그것을 제대로 이루기 위한 스포츠적으로 상대를 끝장내기 위한 축구, 그게 나의 축구다. 이기는 축구 하겠다. 대신 좋은 축구로 이기겠다. 다시 한번 그를 위해서는 강한 열정과 모든 것을 쏟는 정말 투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린 날 해리 케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른 지 딱 10주년이 됐고요. 그를 통해 토트넘 공식 채널은 그동안 케인 선수가 284경기를 뛰면서 184골 43도움을 기록했다며 토트넘 소속 프리미어리그 최다 골을 선수가 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극장 동점골을 넣었기 때문에 한 골을 더 보탰는데요. 콘테 감독은 케인이 중요한 이유, 이런 엄청난 퀄리티도 있지만 무엇보다 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분명 케인은 저의 감독 경력에서 지휘해본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입니다. 케인은 대단한 재능을 가졌어요. 그는 9번 공격수인 동시에 경기 중에 10번 선수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열망 때문입니다. 훈련하고자 하는 의지, 동료들의 귀감이 되려는 노력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월드 클래스 선수가 귀감이 되어주는 것에 정말 고마움을 느껴요. 이런 귀감이 팀에 있으면 나머지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분위기를 만들기가 더 쉬워집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훈련 중에 배우고자 하는 의지, 모든 것을 쏟고 싶은 열망, 더 성장하고 싶은 그 내적인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 그래서 손케 듀오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홈에서 울브스에게 졌죠. 콘테 감독 체제에서도 졌고 굉장히 기대를 좀 크게 벗어났던 아쉬운 패배였는데요. 그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느냐? 우리가 패배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일 저는 선수들에게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저는 늘 최근 경기에 대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경기에서 우리는 울브스와 홈에서 경기했는데 2대0으로 졌죠. 20분 만에 2대0이 됐고 우리는 역전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주 좋은 팀, 좋은 클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발렌시아의 게드스, 스포르팅 리스본의 누네스 같은 좋은 선수들을 2명이나 영입한 팀이죠. 야망이 큰 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울버햄튼과 울브스 선수들에게 큰 존중심을 갖고 있어요. 후벤 네베스와 같은 좋은 선수들이 아주 많고요. 좋은 감독도 있어요. 울브스가 해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큰 존경심을 갖고 있고 분명 내일 경기는 우리에게 어려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결과는 중요합니다. 경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내일 경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역대 전적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은 두 팀의 최근 상황과 최근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난 경기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는 경기해서 좋은 팀이지만 이겨보겠다. 하지만 쉬운 승리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프리뷰 시간에 후스코드닷컴의 예상 선발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반 페리시치의 선발 출전을 전망해드렸는데요. 사실 콘테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페리시치가 선발로 나오기보다는 세세뇽이 그대로 다시 한번 나오고 이번 경기도 영입 선수들의 선발 출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 콘테 감독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일요일에 교체로 출전한 선수들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적 시장의 스쿼드를 개선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게 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선수단을 갖춰야 했죠. 선발 선수는 11명이지만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투입되어 상황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퀄리티를 줘야 하죠. 선수 교체를 했을 때도 팀의 퀄리티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경기씩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축구적 아이디어를 더 잘 아는 선수들과 경기를 시작하고 있고 그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히샬리송, 랑글레, 비수마, 페리시치 등 영입한 모든 선수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스펜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축구적 아이디어를 습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3일에 한 번씩 경기를 하면서 로테이션을 해야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입니다. 무리해서 아직 경기 일정이 빡빡하지 않을 때 로테이션을 할 필요 없다. 이 시간은 좀 더 훈련시키고 조금씩 경기에 녹아들게 할 타이밍이다.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이미 나와 오랫동안 훈련한 선수들이 선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페리시치 선수가 이번 경기도 아마 후반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이탈리아 청소년 대표 왼쪽 윙백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저희가 우도지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실제 발음이 우도기라고 본인이 소개했기 때문에 우도기로 정정하겠습니다. 이 우도기 영입에 대해서 콘테 감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위한 선수입니다. 토트넘의 좋은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 선수죠. 분명 스펜스처럼 발전이 필요한 선수입니다. 구단이 좋은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는 올 시즌에는 우디네스에서 뛸 것이고 꾸준히 경기할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선수는 경기를 뛰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발전해야 합니다. 분명 좋은 선수예요. 하지만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선수입니다. 더 경험을 갖춘 선수로 성장해야 합니다. 일단 자신의 계약 기간이 올 시즌 말까지이기 때문에 우도기와 함께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찌됐거나 콘테 감독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던 우도기이고 콘테 감독도 최근에는 확답을 하진 않았지만 토트넘에서 장기적으로 일하는 것에 만족감과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함께할 선수고 스펜스와 우도기는 미래를 위해서 토트넘이 토대를 쌓아가고 있는 정말 보장된 자원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콘테 감독 울버햄튼과의 경기 터치라인에 있을 수가 없죠. 그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마지막까지 좀 항소를 한 것 같아요. 뛸 수 있게 해달라 추진하고 있는데 뛰길 바라고 있고 내가 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역시 그 벤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이 있고 나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동시에 저는 많은 상황에서 이전에 차분함을 잘 유지해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과도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퇴장을 당할 만한 일을 나는 한 적이 없다. 그냥 조금 대응했던 것인데 조금 아쉬운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진행 과정 속에서 BBC, 스카이 스포츠 등의 유력한 매체들에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깁스 화이트, 울브스의 2선 핵심 선수를 영입한다라고 보도했어요. 당장 발생할 이적료는 2,500만 파운드지만 옵션 포함 4,400만 파운드가 될 수 있는 잉글랜드 21세 이하 대표 미드필더의 전격 이적 소식인데요. 브루노 라즈 감독이 울브스의 프리시즌 기간 내내 이 선수를 핵심 선수로 중용하면서 끌어올렸는데 이 선수가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구단의 재계약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에 조금은 편하게 이적하려는 의지를 보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몸값이 비싼 지금 보내야겠다. 그런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두 구단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최근 많은 매체들이 토트넘과의 경기 깁스 화이트가 공격 미드필더 자리에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빠질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공격 라인은 황희찬, 게드스, 네투, 포덴스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스포츠몰은 토트넘이 로메로가 부상으로 빠져서 산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력에 큰 차이는 없고 3대1로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지난 경기, 특히 최근 홈 경기에서 울브스에 고전했지만 토트넘이 현재 기세가 좋고 안전하게 홈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제가 내다본 예상 라인업 이렇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역시 최전방에 배치되지만 게드스, 네투와 수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또 포덴스와도 자리를 바꿔가며 경기할 것 같아요. 게드스는 왼쪽 윙백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인데 네투와 황희찬도 왼쪽을 보지만 전방과 이선도 가능하고 게드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움직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오른쪽을 포덴스가 차지하면서 또 안으로 들어오고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역동적인 공격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저번 경기 라인업이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오른쪽 센터백으로 산체스가 나오는 것이 유일한 변화일 것 같고요. 울브스는 중앙 미드필더 네베스와 덴동커를 배치하고 있는데 덴동커가 조금 더 수비적이고 또 콜린스 선수가 속도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집중적으로 마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네베스 같은 경우에는 케인이 밑으로 내려올 때 커버하는 역할을 맡고 아이트누리가 왼쪽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윙백 역할을 하게 되는데 로얄과 측면 대결 게드스와 아이트누리의 호흡이 아직은 서리걷기 때문에 토트넘이 조직적으로 앞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로메로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경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유럽 주요 18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평균 배당률에 변동이 있었는데요. 토트넘 승리가 1.39배로 살짝 높아졌고 무승부가 5배가 넘었는데 4.94배로 낮아졌어요. 울브스 승리도 8.15배로 낮아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비길 가능성을 조금은 전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토트넘이 확실하게 우세하다라는 배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 이번 경기 로메로 선수 없이도 화끈한 승리, 안정적인 승리 거둘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돌아오겠습니다.